휴식이 필요해. 현대인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죠. 저도 그랬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말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에 5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쉬는 시간 대부분을 디지털 기기와 함께 보내는 거죠. 과거에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정말 피곤했거든요.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 켜고 3시간은 훌쩍 지났죠. 일어났을 때 기분은 좀 더 피곤했습니다. 목은 아프고 눈은 침침하고 시간을 날린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쉴 거면 차라리 안 쉬는 게 낫지 않나? 어쩌면 저는 가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거 아닐까요? 우리가 쉬고 있다고 믿는 것들이 정말 우리를 쉬게 해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솔직히 저도 똑같았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고생했으니까 하고 넷플릭스에 의존하고 주말엔 늦잠을 잤습니다. 많은 분들이 푹 자는 게 최고다라고 말하지만 푹 쉬었는데도 월요일이 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수면은 필수적인 물리적 휴식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정신적 피로가 우리를 괴롭히는 진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주말이 지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뭔가 허무했습니다. 분명 쉬었는데도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휴식이라고 부리는 스마트폰 스크롤링, 넷플릭스 몰아보기, 배민 시켜먹기 이런 것들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전부 수동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극에 끌려다닐 뿐입니다. 휴식의 목적은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동적인 활동 후에 에너지가 충전되나요? 오히려 더 빠져나가죠. 자극적인 게임이나 유튜브는 뇌의 긴장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뇌를 계속 흥분시키고 몸이 쉰 것 같지 않은 피로로 이어집니다. 이런 가짜 휴식은 햄스터 쳇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제자리 걸음, 자극은 받지만 성취감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피로가 쌓이면 몸에서도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가짜 휴식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분비를 늘리고 이 호르몬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자꾸 깜빡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WHO는 특정 질환은 없지만 피로와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상태를 서브S, 우리말로 미병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상태에 시달린다고 해요. 즉 당장 병원 검사엔 안 나와도 현대인의 과반수가 정상과는 거리가 먼 피로와 무기력 상태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잠은 무덤에 가서 자라, 게으름은 죄악, 쉼을 죄악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합니다. 쉬면 왠지 죄 짓는 기분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저 역시 이런 압박과 직장 스트레스 속에서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스스로 몰아붙였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사실 저는 지금 시골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년기를 도시에서 보낸 저에게 처음에 이곳은 맞지 않는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언젠간 떠나야지 이런 생각을 달고 살았고요. 그런 마음 상태에선 아무리 쉬려고 해도 진짜 쉼이 올 리가 없었죠. 뭔가 표류하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곳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걸을 수 있는 산과 조용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곤 했어요. 사람은 원래 자연을 가까이 할 때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식물을 가꾸기 시작했고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자연의 틈 안에서 제가 놓치고 있던 진짜 쉼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 같거든요. 흙을 만지고 작은 결정을 내리면서 손을 움직이니까 머릿속이 좀 조용해졌습니다. 30분 정도 식물을 돌보고 물을 줬는데 소파에서 보낸 3시간보다 훨씬 상쾌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휴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구나. 바로 능동적인 이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저만의 휴식 실험을 실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손을 움직이는 창작 활동, 그림 그리기, 뜨개질, DIY 공예 같은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도 저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창작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 브랜드를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지만 이 과정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메시지를 다듬는 이 자체가 저한테 큰 보람을 주고 있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은 지친 저를 다시 충전시켜주는 강력한 휴식이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해 찾아보니까요, 창작 활동을 할 때는 뇌가 편안히 이완되면서 창의적인 생각이 더 잘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미술 활동 후에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운동이겠죠. 산책,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몸을 좀 느슨하게 풀어주는 운동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책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걷고 나면 확실히 머리가 좀 맑아지거든요. 중요한 건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적절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거 배우기입니다. 무의미한 영상 보는 거 대신에 뭔가 배울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기타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옛날 노래에 이렇게 좋은 게 많은지 몰랐어요. 새로운 거를 막 배우는 기쁨이 정말 큽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소리가 엉망이어도 왜인지 모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번째는 자연과 연결되기입니다. 공원 산책, 주말 농장 가꾸기, 반려식물 키우기처럼 자연을 가까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식물 외에도 낚시 이런 거 하면서 바다를 가까이 하는데 물멍 때리는 것 자체가 저만의 특별한 쉼이 됩니다. 궁금해 찾아보니까 20분만 자연 속에 있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휴식들을 시도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확실히 좀 달라졌습니다. 피로가 빨리 풀리고 성취감이 있습니다. 시간을 쓴다는 게 아니라 뭔가 투자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식물 돌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니 어느새 제 일상 깊숙이 자리 잡게 됐고, 지금은 누군가 휴식 공간에 그 풍경을 옮겨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던 저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식물을 가꾸고 제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차츰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게 주어진 이 환경에 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회 구조를 한 번에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를 위한 시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류의 콘텐츠를 많이 보셨다면 언제나 좀 비슷한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답은 늘 거기 있거든요. 원래 정답은 간단한 법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실천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뭐 5분,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오늘 저녁 침대에 눕기 전에 핸드폰 대신 뭐 책 한 페이지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작은 식물 하나를 한번 쓰다마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진정한 휴식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시간 날려버릴 때도 많고요. 근데 하지만 예전과는 좀 달랐다는 걸 느낍니다. 휴식이 게으름이 아니라는 거 이젠 확신합니다. 오히려 더 잘 쉬어야 일도 잘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거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오늘 소개한 4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만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막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잠들기 전에 5분만 식물에게 물 주기, 점심시간에 계단으로 한 층만 걸어가 보기, 이런 작은 거부터요. 진짜 휴식을 경험해보시면 알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한결 편해지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충분히 쉴 자격이 있구나 하는 마음도 들 거예요. 저처럼 바닷가에 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진짜 쉼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정말로 잘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